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그렇게 당당하게 웃는 거야? VIP 리셉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명품을 입은 그녀의 조롱 앞에 선 건 낡은 유니폼을 입은 한 노년의 여성.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죠.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녀의 진짜 정체. 모두가 믿지 못한 그 순간 진짜 리더십의 의미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선을 뒤집을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선 특급 호텔 아르디움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영자는 낡은 사물함 앞에서 회색빛 청소복 유니폼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했어요. 오늘도 시작이네요. 이영자는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단정히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곳 아르디움 서울의 청소부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호텔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하는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 그게 사람들이 아는 이영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텔 건물의 벽돌 하나, 복도의 조명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자본으로 세워진 것들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는 사람의 진심을 못 봐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진짜 얼굴들이 보이죠. 이영자는 청소 도구들을 챙기며 자신만의 철학을 되새겼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청소복을,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임원 회의실 대신 청소 창고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올라간 이영자는 호텔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는 로비는 여전히 웅장했어요. 새벽 근무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 업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이영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인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영자는 미소로 화답하며 물걸레를 준비했어요. 그녀에게 김 과장은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이 호텔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료였죠. 하지만 김 과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로비 청소를 시작하며 호텔 곳곳을 살펴봤어요. 손님들의 동선,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 시설물의 관리 상태까지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지만 실제로는 호텔 전체를 점검하는 최고 경영자였던 거죠. 저기 화분 옆 바닥에 얼룩이 있네요. 어제 청소할 때 놓쳤나 봐요. 이영자는 구석진 곳의 작은 얼룩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공간을 걸어다니며 쌓인 경험과 애정이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영자는 직원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앉아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은 평범한 일개 직원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직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급여에 대한 불만, 업무 환경에 대한 건의사항, 상사들에 대한 평가까지 모든 것이 여과 없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임원 회의실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을 테죠. 이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면 직원들은 좋은 말만 골라서 보고했을 테고 진짜 문제점들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희석되거나 사라졌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이영자는 호텔 각 층을 돌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객실 복도,
연회장, 레스토랑, 심지어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구역까지 그녀가 가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물걸레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성실한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영자는 자신이 만든 호텔의 구석구석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이 호텔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이영자는 청소를 마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실에서 서류로만 보던 호텔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호텔은 완전히 달랐어요. 손님들의 진짜 반응, 직원들의 실제 근무 태도,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이영자는 다시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66세 아주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일도 계속될 특별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영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3년 전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었죠. 호텔 회장이 왜 청소부 일을 하느냐며 말렸지만 이영자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이영자는 평소와 같이 호텔 연회장 뒤편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작은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인 것 같았죠. 어머, 너 이영자 아니야?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이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싼 펄 자켓을 걸치고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이영자는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선미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죠. 이 낯짝을 어디서 보나 했더니 청소부? 양선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런 호텔은 처음 와봤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이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양선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잘난 척하는 태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참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익숙해진 일이기도 했죠. 야, 얘들아. 여기 우리 반 이영자 있어. 양선미가 뒤에 있던 동창들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몇 명의 여성들이 다가와서 이영자를 구경하듯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심, 그리고 은근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이영자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고 자신만만하던 애가. 한 동창이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영자는 여전히 말없이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에는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선미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르디움 본사 임원이야. 여긴 걔가 리뉴얼한 거고. 너도 알겠지만 이 호텔 완전 바뀌었잖아. 우리 재윤이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다 관여했어. 이영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양재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녀는 그 청년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성실한 계약직 셰프였죠. 임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지만 이영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소나 하면서 살아도 자식은 잘 돼야지, 그치? 양선미의 목소리에는 연민을 가장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재윤이 말로는 이 호텔 없었으면 재오픈도 못했을 거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영자는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벽돌 하나, 조명 하나. 전부 내가 고른 거야. 양선미가 자랑하는 그 모든 인테리어와 디자인은 사실 이영자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양재윤이 일하는 주방 시설까지도 말이죠. 참, 이영자야. 너 여기서 청소하면서 우리 재윤이 봤을 거 아니야? 어때, 멋있지? 완전 엘리트 티나지 않아? 양선미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렇네. 그럼 그렇지. 우리 재윤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바로 이 회사 임원 된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은 달라. 양선미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창들도 부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이영자는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양선미가 그토록 자랑하는 아들이 사실은 소박한 계약직 셰프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머니의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자야, 너는 자식은 어떻게 됐어? 설마 너도 이런 데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 다른 동창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영자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양선미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야 자식들 덕분에 이런 호텔도 와보고 하지만 너는 일하러 오는 거잖아.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 우리 재윤이한테 말해서 좀 더 챙겨달라고 할게. 고마워. 이영자는 짧게 대답하며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선미와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이영자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이영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는 양선미와 동창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그때 양선미의 반응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르디움 서울 호텔에서는 새로 단장한 VIP 라운지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라운지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프리미엄 공간이었어요. 이영자는 평소와 같이 청소복을 입고 행사장 주변 복도를 청소하며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되자 호텔 로비는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양선미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공인 양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멋지다. 양선미는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조명도 우리 재윤이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저 와인바 인테리어도 걘 기획한 거고요. 동행한 지인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양선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아들 키우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이런 럭셔리한 호텔 임원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우리 재윤이 없었으면 이 호텔 재오픈도 못했을걸요? 양선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이 호텔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듯한 어투였어요.
오늘 행사도 걔가 총괄 기획한 거라고 하던데 어때요? 정말 센스 있지 않아요? 이영자는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잔을 정리하며 양선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은 이영자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것들이었어요. 조명의 색온도부터 와인 리스트까지 하나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웨이터복을 입은 남성이 음식을 나르며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채끝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로 말하며 테이블에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양선미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웨이터를 자세히 보던 양선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재윤아. 양선미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라운지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서빙을 해? 무슨 일이야? 양재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오늘 행사 있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임원이잖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양선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VIP 라운지의 우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양재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본사 임원 아니에요. 계약직 셰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라운지 안의 정적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뭐라고? 양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호텔 리뉴얼했다며. 임원이라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일 뿐이에요. 양재윤의 대답에 양선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몇 분 전까지 양선미의 자랑을 들으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아까 임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양선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재윤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신 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전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양재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영자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재윤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3년 동안 지켜봐 왔던 터라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양선미가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회장님도 제 일을 인정해 주시고. 양재윤이 말을 잇자 양선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그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자랑이야. 양선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었죠. 그때 이영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빈 잔들을 정리하며 지나갔습니다. 양선미 옆을 지나가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선미야, 내 아들. 좋은 사람이야. 곧 그 덕분에 나도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양선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영자를 째려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하지만 이영자는 이미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양선미는 이영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오픈 행사가 끝난 후 양선미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아들 양재윤을 호텔 복도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 당장은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급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임원이라며.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양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줄에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화가 났어요. 이런 수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양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화를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요리하는 일이 좋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회장님도 제 일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회장님? 또 그 얘기야. 양선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회장이 뭘 안다고 내 일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야. 양재윤은 참을성 있게 어머니를 달래려 했어요. 어머니,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세요. 나이도 어머니와 비슷하시니까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뭐? 그런 사람을 어머니 같다고? 양선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호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들의 대화를 흘끗흘끗 보며 지나갔어요. 양선미는 그런 시선들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 벌어진 일도 모자라서 복도에서까지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다니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호텔이잖아요. 양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양선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양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그때 이영자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선미는 이영자를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양선미는 이영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영자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양선미를 바라봤어요. 선미야, 재윤이는 훌륭한 청년이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자부심? 청소부 주제에 무슨 자부심을 얘기해? 양선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학 나와서 이런 호텔에서 서빙이나 하게 만들고. 양재윤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닥쳐. 너도 이제 그 사람 편이야? 양선미는 아들까지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야, 내 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한테도 배려심이 많아. 너도 그런 아들을 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해. 뭐? 자랑스러워하라고? 양선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빙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너 정말 웃기는구나. 이영자는 잠시 양선미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미야,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곧 내가 그걸 알게 될 거야. 뭔 소리야? 무슨 뜻이야? 양선미는 이영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영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윤아, 이영자가 양재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 정직하게 일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야.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양재윤은 이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영자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영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양선미 곁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선미야, 곧 내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야. 그때는 내가 지금과 다른 마음으로 날 볼 수 있을 거야. 양선미는 이영자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청소부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영자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신경 쓰였습니다. 양재윤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선미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르디움 호텔에서는 VIP 투자자 리셉션이라는 대규모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영자는 평소와 같이 청소복을 입고 행사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예정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에 고급 초청장을 받은 VIP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양선미는 유독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라운지에서 벌어진 일로 기분이 상해 있었지만 VIP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기분이 좋아져 있었어요. 어머, 정말 대단한 행사네요. 양선미는 동행한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윤이가 기획한 거라 그런지 초청장도 VIP급이에요. 보세요. 이 금박 장식 좀. 지인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양선미의 초청장을 구경했어요. 역시 호텔 임원 어머니는 다르시네요. 이런 고급 행사에 초청받으시다니. 양선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때문에 창피를 당했지만 역시 재윤이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VIP 행사에 어머니까지 초청할 리가 없잖아요. 재윤이가 그러던데 오늘 호텔 회장님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뵙는 거라 좀 긴장되네요. 양선미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한테서 들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어요. 리셉션장에 들어선 양선미는 화려한 장식과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각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우리 재윤이는 어디 있을까요? 양선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들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디움 호텔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선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럼 이제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리셉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르디움 호텔 그룹은 지난 몇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양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소개받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며칠 전의 창피함을 모두 만회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아르디움 호텔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리셉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대를 주목하고 있었죠. 양선미도 숨을 죽이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호텔 회장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됐어요. 재윤이 덕분에 이런 기회까지 얻게 되다니 말이에요. 이영자 회장님, 입장해 주시죠. 사회자의 말과 함께 조명이 입구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양선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던 그 이영자가 이제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양선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지인이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양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영자는 침착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청소부 아주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선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자신이 며칠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청소부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르디움 호텔 그룹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자연스럽게 연설을 이어갔어요.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리셉션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양선미만은 손도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영자가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곧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양선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칠 전에 저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창피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영자는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과 양선미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이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양선미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리셉션장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이영자가 무대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선미에게는 이영자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린 상태였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아르디움 호텔 그룹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영자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연설을 계속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진짜 실력과 인품은 겉모습이나 직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양선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아서 더욱 위축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동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양선미만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영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양선미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이영자가 청소부로 일한 것이 바로 이런 철학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이영자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영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양선미는 이영자가 자신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이영자는 양선미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와서 양선미 앞에 섰습니다. 양선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영자야. 아니, 회장님. 양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며칠 전에는 정말 몰라 배워서 죄송해요. 완전히 실수를. 이영자는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리셉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영자와 양선미에게 집중됐죠. 실수라고 하셨는데 이영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실수들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말이죠. 양선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영자가 자신의 실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까봐 무서웠어요. 실수 정도로 끝내줘서 고마워해야겠지? 이영자는 양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벽돌 하나, 조명 하나까지 다 내 돈으로 올린 거야. 그 화장실 금칠? 내 카드 긁은 거거든. 리셉션장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영자와 양선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었죠. 양선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양선미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미야, 이영자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 한 말들 기억나? 청소부 주제에 그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자랑이야. 이런 말들 말이야. 양선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내 아들 재윤이는 달랐어. 이영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애는 진짜 좋은 아이야.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말이지. 양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칭찬받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어머니였는지 깨닫게 됐어요. 재윤이는 내가 청소부일 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줬어. 진심으로 존중해줬고 내 일을 소중하게 여겨줬지. 이영자의 말에 양선미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때 주방에서 양재윤이 나타났어요. 행사 음식 준비를 마치고 나온 것 같았죠. 양재윤은 자신의 어머니와 이영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양재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윤아, 너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이영자가 양재윤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양재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양재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라기보다는 이영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양선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장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호텔 회장과 한 손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영자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 계속 즐겨주세요. 이영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선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호텔 회장에게 어떤 신뢰를 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리셉션이 끝난 후 이영자는 양재윤을 조용히 호텔 한쪽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에 호텔은 고요했어요. 양재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영자를 따라갔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와 이영자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재윤아, 앉아. 이영자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양재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영자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어머니가 정말 실례를 드린 건가요? 양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조금. 재윤아, 이영자가 양재윤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넌 잘못한 게 없거든. 양재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면 내 어머니는 나를 청소부로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 이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넌 나를 청소부로 알았을 때도 항상 존중해줬어. 양재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을 청소부로만 알고 무례하게 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며칠 전에 내 어머니는 나를 보고 청소부 주제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나와 가깝다는 걸 알고는 화를 내기도 했고, 이영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양재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 사실은. 재윤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의 행동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 몰래 여기서 일한 거 후회하지 않아도 돼. 양재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임원이라고 생각하게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있어. 이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동료들과 손님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다 봤거든. 넌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양재윤은 이영자의 말에 감동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 준 사람이 바로 호텔의 최고 경영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양재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진짜 현장을 알고 싶었어. 회장실에 앉아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이영자가 설명했어요. 직원들의 진짜 마음, 손님들의 실제 반응, 호텔의 진짜 문제점들. 이 모든 걸 알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했어. 양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군요.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넌 특별했어, 재윤아. 이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로만 봤는데 넌 항상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 진심으로 고마웠어. 한편 호텔 로비에서는 양선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지인들은 모두 먼저 돌아갔고 양선미만 남아서 오늘 벌어진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양선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임원 자리는 완전한 착각이었고요. 모든 것이 거꾸로였던 겁니다. 재윤이가 회장님과 가깝다고 했을 때 화를 냈지. 양선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내가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때 양재윤이 이영자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양선미는 두 사람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양재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재윤아. 양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회장님께 정말 죄송했고 너한테도 미안해. 이영자가 양선미에게 다가왔어요. 선미야, 오늘 많이 놀랐지? 회장님. 양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영자가 너그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양선미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다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재윤아, 양선미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욕심부렸어. 양재윤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영자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양선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었죠. 며칠이 지난 후 이영자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호텔을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그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서 호텔 구석구석을 살피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회장님, 정말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양재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영자의 진짜 정체를 알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청소 일을 계속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재윤아, 이 일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야. 이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의미 있거든. 양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영자가 왜 그토록 현장 직원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호텔 입구에서 양선미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죠. 회장님, 양선미가 조심스럽게 이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자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양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양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전 일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영자는 양선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미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아니에요, 회장님. 양선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 자랑으로만 살아왔어요. 정작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양재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윤이가 회장님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양선미가 계속 말했어요. 청소부를 존경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존경받을 만한 분은 회장님이었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이영자는 양선미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선미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회장님, 제가 하나 더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양선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재윤이가 이 일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양재윤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일을 이해받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영자는 조용히 호텔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막 입사한 신입 청소 직원이 서툴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영자가 친절하게 걸레질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세요. 신입 직원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이영자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도 빨리 배워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양선미와 양재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호텔 회장이 신입 직원에게 직접 일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재윤아, 이영자가 양재윤을 부르며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다른 꿈이 있다면 그것도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양재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선미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이영자는 청소를 마치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양선미와 양재윤도 함께 올라왔죠. 정말 아름답네요. 양선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니 회장님이 부러워요. 선미야, 부러워할 게 뭐 있어? 이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넌 좋은 아들을 두었잖아.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양선미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재윤이가 제 자랑이에요. 이영자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겸손을 잃는 순간 인생은 거꾸로 흘러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걸 알려줘야 하죠.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3년간의 청소부 생활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동시에 양선미 같은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양재윤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하실 건가요? 그럼. 이게 내 진짜 자리야. 이영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실보다 현장이 훨씬 소중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값진 거거든. 양선미는 이영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죠. 이영자의 겸손한 리더십은 그녀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더욱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